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5급 필셋 자료 해석 31번부터 35번까지 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풀 건 풀고 버릴 건 버린다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3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30번과 함께 출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30번 풀 때 자료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 읽어보면은 14, 19년 중 특정 연도 갑지역 일평균 1조시간과 누적 강수량의 자료다. A, B에 해당되는 값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죠. A는 일평균 1조시간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특정 연도가 언제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크게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누적 강수량으로 볼 것인가, 1조 시간으로 볼 것인가, 요겁니다. 근데 1조 시간을 구하려면은 월날짜 수로 곱셈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뺄셈을 하면 됩니다. 저는 뺄셈이 좀 더 간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적 강수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해당 월까지 강수량 누적이니까요. 9월까지 누적에서 8월까지 누적을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9월 값이 나오겠죠. 두 개 빼면 얼마예요? 212가 나올 것이고 9월에서 212인 거 2016년이네. 이 특정 연도가 2016년이라고 우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6월이고요. 2010년 6월은 232시간이에요. 232시간을 3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각주 1번에서 해당 월 1조 시간을 해당 월 날짜 수로 나눠야 되니까요. 뭐 예를 든다면은 7월 같은 경우는 31로 나눠야 되고요. 9월은 30으로 나눠야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뭐 나눗셈을 굳이 할 필요 없이 210 더하기 2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7이고 얘는 얼마예요? 0.733이니까 4번과 5번이 답의 후보가 될 수 있고 1, 2, 3번은 소거돼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B가 계산을 끝까지 할 필요 없이 763인지 779인지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를 구하는 방법은 1228에서 8월을 빼주면은 7월까지 누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8월이 얼마나 보면은 465입니다. 그러면은 뒷자리만 빼주면 뭐예요? 8 빼기 5죠. 8 빼기 5는 얼마? 3이니까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최소화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B같이 763이냐, 779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딱 구별되는 계산, 끝자리 계산 8 빼기 5만으로도 구하실 수 있으면 실력이 점점 높아지는 게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이고요. 2020년 A지역의 가구주 연령대별 및 종사자 지위별 가구 구성비 자산 보유 현황이고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은 퍼센트 만원 있고 숫자가 정말 많죠. 그리고 기흥, 니은, 디귿, 리을 보면은 얼핏 봐도 계산할 게 많아 보여요. 그리고 좀 정확한 어림산을 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을 때 저는 이 32번을 넘어갈 문제다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어요. 시간상 불리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와서 푸는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5문제 쭉 순서대로 풀고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 자산, 부동산 중 거주주택 나눗셈 해야 되고요. 니은은 상용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자산 유형별 자산 보유의 구성비 비교니까요. 이것도 나눗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니까 여기도 나눗셈 그리고 비교를 해야겠구나. 여기는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가구당 실무자산 규모니까 여기는 뺄셈이나 덧셈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흥,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리을이 가장 간단한 계산이죠. 그래서 리을을 먼저 하면 되기는 한데 이것도 선지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리을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죠. 그러면은 리을이 있을 가능성이 리을이 맞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왜냐면 리을이 틀리면은 답이 바로 2번으로 돼버리는데 그런 난이도는 32번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을을 좀 바로 풀기보다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그나마 쉬운 걸 먼저 풀 것 같아요. 기역 5번 나눗셈 해야 되고요. 니은도 최소 4번 해야 돼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나눗셈보다는 좀 비교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디귿을 먼저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 6이고 얘는 17.9죠. 그러면은 3배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럼 실제로도 3배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삘이 오셔야 될 텐데요. 디귿 보면은 전체 자산의 가구주 연령대별 구성비, 전체 자산이에요. 그러면 자산 유형이 전체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비교할 수 없고 가구 구성비까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43191 있고 100%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해가지고 4319100 요거를 전체 총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편해요. 근데 30세 미만은 두 개 곱했을 때 얼마밖에 안 나와요? 뭐 2만 2천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30에서 39세는 꽤나 많이 나오죠. 10배 넘으니까 뭐 한 38만 정도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3배가 아니거든요. 훨씬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수치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디귿은 전체 자산에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디귿 소거가 되고 답은 1, 3, 5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리을을 안 풀어도 되는 이유가 뭐 다른 걸 풀다 보면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2번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디귿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 맞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기읍과 니은 둘 중에 하나만 풀어도 될 수도 있고 둘 다 풀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이런 숫자들이 여러분들은 다 힌트라고 느끼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8분의 5, 얘 같은 경우에는 7분의 4라고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이 세 개의 숫자도 어떻게 하면은 쉬운 숫자로 분리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83을 667 더하기 1.6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럼 3분의 1 하면은 좀 빠르죠.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이니까요. 3분의 1, 3691을 3분의 2 해주면은 얼마예요? 2400이고 한 60일, 2461 정도 되겠죠. 그리고 1.6%는 한 50 좀 넘을 것 같죠? 50, 한 6,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얼추 맞구나. 252가 거진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30세 미만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667 더하기 1.4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3분의 2 해가지고 1.4% 정도 1.4% 하면은 한 300 조금 안 나오겠죠. 그 정도를 더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얘는 8분의 5 해주시고 7분의 4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에는 55.6 더하기 0.8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9분의 5니까요. 이런 식의 어림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실력이 아직 좀 올라오시지 않은 분들은 이 내가 하는 어림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2번을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림산을 했을 때 기억은 맞다라고 나오고요. 니은이 기억보다 조금 더 쉬운 게 뭐냐면은 이 세 개를 합치면은 100이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100이 나오면은 두 개만 딱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딱 집계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랬을 때 숫자는 6개지만 4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중에서는 쉬운 숫자 두 개를 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얘랑 얘를 한번 해볼게요.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자 여기 있고요. 전체 중에서 기타가 10% 조금 넘는지 10%에서 0.6% 정도 더 넘는지 비교하면 되고요. 그럼 얼추 맞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0.5% 빠지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이 두 개가 맞거든요. 그러면은 69.9도 자동으로 맞게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7분의 2가 되죠. 7분의 2니까 상용 중에서 금융자산, 상용의 전체 중에서 금융자산이 7분의 2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저는 그래도 3.5가 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3배하고 0.5%까지 더해준다는 생각을 하면은 얼추 맞거든요. 그럼 여기도 맞으면 68도 맞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계산이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더 빡세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 시간상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맞춰도 맞춘 게 아니게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걸 못 푸니까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정답은 5번이 되지만요. 계산 한번 좀 여유 있을 때 좀 더 빡세게 한번 해보시고요. 여유롭게 한번 해보시고 그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실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풀지 안 풀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0년 값이 오염물질 배출량별 배출량이고요. 옳은 것 모두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6개가 있고 5개가 있고 자, PM10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오염물질 배출원을 선정하고 6개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함.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PM10은 탑5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탑5라고는 안 했어요. PM10 탑5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설정했기 때문에 탑5 밑에 있는 애들도 올라올 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배출 비중은 전체분에 해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가보면요. 오염물질 CO, NOx, SOx, VOC 배출량 합은 화물차가 건설 장비보다 많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개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죠. 배출량이라고 했죠. 그럼 양끼리 합치면 되는데요. NOx에서 화물차가 확 앞서 나가죠. 뒤집을 만한 나머지 건설 장비의 배출원이 없기 때문에 화물차가 더 많다라는 설명은 맞게 되겠고 3번, 5번 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PM2.5 기준 배출량 상위 5개 배출원의 PM2.5 배출 기준 비중의 합은 90% 이상이다라고 묻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상위 5개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도 일단 이 5개를 더해봐요. 왜냐면은 상위 5개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5개의 마지막 꼴등 3.8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탑 5는 3.8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더하면은 75고요. 그 다음에 8.4랑 4.5 더하면 얼마예요? 12.9니까 거의 13 될 거고 3.8을 4로 쳐주면은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88에 92가 나오는데요. 92 더하기 알파 이런 느낌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0%보다 커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요. 2번 소거되고 니은은 절대 볼 필요 없이 디귿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NOx의 전체 배출원 중에서 건설 장비는 4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NOx 여기 있죠. 근데 비중이 그렇게 5개를 합쳤을 때 압도적이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은 더해볼게요. 2개 더하면 20 정도 될 거고요. 2개 더하면 16이고요. 그럼 36 더하기 46이니까 얼마에 82가 되죠. 그럼 나머지가 18%가 남는데 18% 중에서는 9%보다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건설 장비가 4등이 아니고 5등으로 밀려난다 라고 해서 디귿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으로 결정이 나고요. 리을도 한번 볼게요. PM10의 전체 배출량은 VOC의 전체 배출량보다 많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 2805고 2321이니까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PM10 탑5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아요. 근데 전체 배출량은 배출 비중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요걸 다 더해서 구해가지고 비교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빠른 방법은 배출량 비슷한 거 134, 138 비교했을 때는 4.3%고 0.3%죠. 그럼 총량은 VOC가 압도적으로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리을을 틀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긴 한데 자칫 잘못했을 때 속을 수도 있는 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주의력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34번 길죠? 길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국 20년 5월 6월 음원 차트 상위 15위 옳은 것만 골라라. 여기가 6월이고요. 여기가 5월입니다. 자, 그리고 GA 점수라는 게 있는데 스트리밍 다운로드 판매치 가중치 높을수록 순위가 높다. 변동 없음, 상승, 상승폭, 하락, 하락폭, 신곡은 해당 월 발매다까지 보고 보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4, 6월 동안 매월 상위 15위에 포함된 음원은 모두 4곡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4, 5, 6 모두 15위 안에 랭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4, 5, 6 다 있어야 되니까 한 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한번 가볼게요. 6월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전월 대비 순위 변동이 없으니까 여기는 7이네요. 하면서 빈칸도 채울 수 있는 건 채워보겠습니다. 근데 7은 신곡이잖아요. 그래서 7은 아니다. 왜냐면은 4월 달에는 없었으니까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알로에 그대로고 알로에는 원래 1등이었네요. 알로에는 4, 5, 6월 전부 다 15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요.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요?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 근데 신곡이죠. 4월 달에 없었으니까 아니고. 근데 15등이었다가 3등 됐으니까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자, 레스 앤 레스 신곡이니까 일단 아니고 매우 화났어. 2등 떨어졌으면 3등인데 83등 올랐으니까 4월 달에는 15등 안에 없었죠. 없고 신곡 아니고 개화고양이 여기 있죠. 근데 신곡이니까 일단 아닌데 4등에서 8등 갔으니까 마이너스 4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7등이었던 거 좋은 사람. 근데 13등이었다가 7등 됐다가 9등 된 거니까 좋은 사람도 일단은 맞습니다. 요거는 100등 올랐으니까 아니고요. 웨일도 16등이었으니까 아니고요. 전월에 10등이었대요. 흔들. 근데 10등이었는데 6등 떨어졌으니까 4등에서 10등 됐다가 12등 됐으니까 흔들도 맞죠. 얘는 18등 올랐으니까 아니고요. 화려한 고백도 아니죠. 마무리는 원래 5등이었네요. 5등 마무리. 근데 2등이었다가 5등이었다가 15등이니까 마무리도 맞습니다. 그래서 4곡 맞고요. 기획 보기 치고는 상당히 호흡이 길죠. 그래도 기획을 풀면서 좋은 거는 대부분의 빈칸을 채웠다는 거. 이게 니은 디귿 리을 풀면서 꽤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자, 웨일의 20년 6월 지회 점수는 전월에 비해 6천 이상 증가했다. 웨일의 6월 일단 볼게요. 웨일의 6월 73333이죠. 73,333인데 일단은 웨일이 없어요. 그럼 웨일은 66487 미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73333과는 6천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맞고 2, 3, 5번 소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디귿만 확인하면 될 건데요. 디귿 볼게요. 자, 6월 음원 차트 상위 15개 음원 중 6월 반배 신곡을 제외하고 전월 대비 순위 상승폭이 세 번째로 큰 음원 2배 이상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에서 신곡 제외하고 제일 큰 거 보면요. 100등 증가가 1등이고요. 다음 18등 증가가 2등이고 여기 12등 증가. 미워하게 될 줄 알았어가 세 번째로 큰 음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DA 점수 비교하면 되는데 미워하게 여기죠. 2배 안 되죠. 왜냐면 66만 2배 곱해도 132가 나오니까 2배 안 된다고 판단하시면 돼서 답은 1번으로 나오고요. 일단 기억이 좀 길 뿐이지 니은디귿은 금방 나오죠. 자, 그럼 리얼도 한번 볼게요. 6월 15개 중 6월 반매 신곡 제외 전월 대비 순위 상승 하락보다 많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세면 되죠. 이거는 자, 변동 없고 상승 하락 신곡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입니다. 상승이 하나 둘셋넷 5개고요. 하락이 하나 둘셋넷 5개니까 같아가지고 리을도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기억이 좀 길고 나머지는 괜찮네 라고 하고 3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5번 A시의 16, 20년 버스 유형별 노선수와 차량 대수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단위 개대 버스 유형은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다. 그러면은 총합은 5개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계산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고서 가면은 17, 20년, 16년 없어요. A시 버스 총노선 수와 총 차량 대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다 더해서 비교하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각각 개별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노선수와 차량 대수 중에서는 숫자가 작은 노선수부터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하기 1이고요. 빼기 3이죠. 그대로 빼기 1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빼기 3이 되는구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대로 빼기 4,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빼기 4구나 할 수 있고 여기는 더하기 2, 빼기 1, 그대로 더하기 2. 그럼 여기는 더하기 3이죠. 그러면은 매년 감소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기가 없어지고 나머지 선지를 보니까 디귿은 무조건 맞는 거라서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전년 대비 감소폭은 총노선수와 총차량 대수 모두 19년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19년부터 한번 보고 가볼게요. 차량 노선수는 마이너스 4로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17년까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는 17년을 안 봤으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3에서 19년의 노선수가 가장 감소폭이 크다라고 노선수는 일단 인정입니다. 총 차량 대수도 보면 되는데 일단 어림상 한번 해볼게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한 11 정도 여기 확 줄었네요. 마이너스 70 정도 여기도 2대 줄었고요. 여기는 좀 늘어났습니다. 한 23대 정도.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은 어쨌든 그래도 한 마이너스 60대 정도는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이 감소폭이 꽤나 컸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한 10 정도 감소. 근데 10 정도 증가. 그대로니까 거의 변화가 없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18년도 보면은 조금 증가했는데 여기도 조금 증가, 조금 감소했으니까 여기도 거진 비슷하겠다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20년도 보면은 여기는 한 25대 정도 감소했고 근데 증가했고 조금 감소했고 여기도 증가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60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니은은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니은을 딱 보고 계산이 많겠다 싶으면은 니은 넘어가고 다른 거부터 푸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35번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디귿 보면은 19년 디귿은 무조건 맞으니까 할 필요 없죠. 디귿 하는 것도 시간 낭비니까 주의하시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16년, 20년 동안 노선수 대비 차량 대수비는 간선버스가 매년 가장 크냐고 물었어요. 간선버스 보면은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30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거의 30이죠. 근데 나머지 중에서 30이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니을도 맞다라고 하면은 답은 우리 3번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이니까 미음도 보면요. 16년, 20년 동안 노선수 대비 차량 대수비는 10년 버스가 수년 버스보다 매년 크냐? 라고 묻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 묻고 있는데 여기는 5죠. 여기는 5보다 크죠. 그래서 16년도에 바로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서 미음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5문제 풀어봤는데요.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는 일단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근우NCS의 근우였습니다.